네, 자, 이번 시간 7강인가요? 자, 거래와 계정에서 거래 중심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교재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고요. 자, 거래란 무엇이냐? 자, 거기 보면 뭐 한자로는 다음 페이지 있나요? 예. 갈 거 올래, 다시 말해서 주고받는다 이 말입니다. 즉 돈이나 물품을 주고받는 것, 이거를 거래라 그럽니다. 기업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산부채 자본이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경제적 사건, 물론 여기에 수익 비용이 발생도 포함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요 지금 표 있죠? 요거를 제가 표로 만든 이유가 이거 시험에서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제가 중간중간 점검해 드릴게요. 자, 거래가 회계상의 거래와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의 거래가 대부분은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계상의 거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닌 걸로 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품 도난당했고 분실, 화재, 기타 천재지변에 의해서 손실이 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망했다 그러죠? 아, 이게 거래가 발생했네요. 만약 화재가 났는데 회계 담당하는 직원은 거래가 발생했네요. 이렇게 하면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근데 회계상으로는 그게 거래입니다. 반대로 회계상에는 거래가 아닌 경우인데 일상생활에서 거래로 보는 게 있습니다. 사장님이 야, 오늘 드디어 1억 10억짜리 오다 땄어. 오늘 회식하자. 근데 회계상의 거래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오늘 주문 계약 맺었어. 계약서 썼어. 근데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수익 비용이 발생이 없어요. 장부에 적을 게 없어요. 계약금 받았다면 계약금은 적을 수 있죠. 근데 돈이 들어온 게 없다. 이런 계약들 있죠. 임대차 계약, 종업원 채용, 약속.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는 거래의 범주로 보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아닙니다. 물론 요 공통부문이 있어요. 상품을 사고 파는 건 일상생활도 거래로 보고 회계상으로도 거래로 봅니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채권 채무,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발생 소멸, 자산 구입, 급여 지급, 이건 돈이 나갔으니까. 자, 이런 경우는 회계상과 일상생활의 거래가 공통 분모로 서로가 다 속하고, 자, 그래서 회계상이 거래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닌 도난, 분실, 화재,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 요거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시험 문제 출제하기 딱 좋아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거 하나, 아니면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41페이지에 요 그림 있죠, 위에. 자, 화재가 났다. 회계상으로는 거래다. 건물이라는 자산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곱창집. 감소하고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옛날엔 재해 손실 그랬는데, 자, 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계약서만 작성하는 경우, 자, 이거는 거래가 되고요. 계약서만 작성하는 경우는 회계상 거래가 안 된다. 자산부채 자본 증감이나 수익 비용 발생이 없기 때문에. 장부에 기준은 장부입니다. 장부에 적을 게 있냐 없냐. 자, 그래서 아까 회계 용어 설명했고요. 그 문제 읽다 보면 그 소실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게 뭐예요?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40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소실된 경우, 자, 소실, 살을 쏘 이를 실해가지고 불에 타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불에 타 없어졌다. 화재로 건물이 타버렸다, 이런 뜻이니까 뭐 이거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5페이지 문제, 한참 뒤에 있는 문제인데, 요 뒤에, 기초점검 문제를 미리 좀 땡겨와서 미리 지금 할게요. 자, 한번 확인학습 들어가야 되니까.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는 0표, 아닌 것은 X표를 하시오.
자, 1번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500만 원이 도난당하다. 일상생활에서는 망했다 하는 거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됩니다. 왜?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돼요. 그리고 손해를 입었죠. 손실이 발생합니다. 회계상 거래 맞고요. 상품 70만 원 외상으로 매입하다. 이건 일상생활이나 회계상이나 다 거래가 되죠. 상품이 들어오고 외상 매입금이 생기죠. 부채의 증가가 생기죠. 자, 그 다음 홍길동을 연봉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하다. 딱 최저임금 주는 것 같네요. 자, 돈 나간 거 없죠? 그럼 거래 아닙니다. 장부에 적을 거 없으면 거래 아님. 핵심은 그거예요. 장부에 적을 수 있냐 없냐. 거래은행에서 현금 600만 6개월간 차입하다. 돈이 들어왔어요. 자산 증가. 거래 맞죠? 원가 80만 원이 상품을 110만 원에 외상으로 매출하다. 상품 나가고요. 상품 팔아서 이익도 생기고요. 외상 매출금 생기고 거래 맞습니다. 거래처에 상품 300만 원을 주문하다. 주문만 했지 뭐 계약금 줬다. 상품 들어왔다. 말이 없죠. 장부에 적을 게 없어요. 그럼 거래 아님. 이달분 전기료 12만 원과 수도료 5만 원 현금으로 납부하다. 수도광열비 앞에서 배웠죠. 현금 나갔고요. 장부에 적을 거 있습니다. 거래 맞습니다. 자, 거래 아닌 거 3번과 6번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요거 또 암기라는 여러분들 싫어하는 암기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앞으로 뭐 몇 개 안 돼요. 자, 거래의 8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많은 거래 종류가 뭐 수십만 가지가 있겠죠. 자, 이 거래를 정리를 했더니 형태가 딱 8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8요소. 자산이 증가 감소가 있고요. 부채의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자본의 증가 감소. 비용이 발생, 수익이 발생. 정리해 보니까 이거 외에는 없어요. 100%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8개입니다. 자, 그리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넣어야 되냐, 왼쪽에 넣어야 되느냐, 오른쪽에 넣어야 되느냐 정리를 해놨습니다. 뭘 기준으로 했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재무상태표 배웠죠? 재무상태표 자산 어느 쪽에 기록했어요? 이쪽이죠? 왼쪽에 차변에. 그 다음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기록했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는 비용은 어느 쪽에? 이쪽 차변 왼쪽에 기록했고요. 수익은 오른쪽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원래 요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산은 홈그라운드가 차변이에요. 그러면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머릿속에 숙지를 했다면 자,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집 안에만 있으면 소리 지르고 밖에 나가면 꼬리 내리고 도망가죠. 자, 홈그라운드 원래 있는 자리 홈그라운드는 증가. 반대편에 가면 꼬리 내립니다. 자산의 홈그라운드는 차변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 자본은 홈그라운드가 대변입니다. 그래서 부채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있습니다. 반대편에 가면 꼬리 내려요. 감소. 수익 비용은 증가 감소가 아니고 발생이라고 그러죠. 수익이 발생 홈그라운드 대변 수익이 발생. 비용이 발생 홈그라운드 차변. 자, 요 선은 암기할 거 아닙니다. 요 빨간 라인 요거 4개에서 8개만 암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 암기라는 거 맞나 그러는데 이거 복식부의 기정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서 회계의 9구단에 해당합니다. 뭐 3단, 자, 9구단 암기해야 초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 수 있죠. 곱하기가 되죠. 요거 8개에 문제는 자, 상품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이 자산인가 부채인가? 그거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자산이야. 외상매출 상품, 자산. 상품이 들어왔어. 상품이 증가.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 어느 쪽에 차변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분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계가 되면 회계는 진짜 절반 된 겁니다. 계속 우려먹어요. 앞으로 2, 3년 써먹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해는 시켜줬습니다. 홈그라운드에서 증가 또는 발생. 홈그라운드가 아닌 타향으로 가면 꼴이 내린다. 그래서 요거 증가, 감소, 발생 8개만 외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차변, 대변은요. 요거는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왼쪽, 오른쪽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거래의 종류, 요거 시험 또 종종 나옵니다. 3가지가 있거든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요거 회계원리 선생님들이 출제하는데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했어요. 자, 그럼 3가지가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41페이지 교환거래. 교환거래는 자산부채 자본. 얘네 지금 이거 타고 있는데, 그네. 자, 요 타는데 왼쪽에 3명이 다 자산부채 자본이에요. 오른쪽도 자산부채 자본만 있어요. 수익비용은 왕따 시켰습니다. 너네는 오지 마. 자산부채 자본끼리만 노는 거. 이게 바로 교환거래라 그럽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실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41페이지에 있는 그 교환거래 예시, 상품 2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돈은 현금으로 줬어요. 지급하다.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상품 20만 원. 상품은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중. 그죠?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매입하고니까. 우리 입장에서 증가죠. 자산이 증가 어느 쪽? 차변. 이거예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저렇게. 그 다음 대신에 돈이 나갔어요. 현금도 자산이에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갔습니다. 자산이 감소. 대변에 적어야죠. 자, 자산이 감소,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20만 원 감소. 수익비용 왕따 시켰죠. 없어요. 얘 둘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거래? 교환거래. 자, 이런 게 교환거래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외상 매입금 5만 원을 외상가, 우리가 외상으로 사왔던 거 5만 원을 현금으로 갚았어요. 결제해 줬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은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 중에 부채죠. 부채를 갚은 거예요.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가 되겠죠. 요겁니다.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하도록 거래의 8요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대신에 뭘로 갚았어요?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현금 자산이죠. 현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대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감소, 현금이란 자산 감소, 대변에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자, 수익비용 없어요. 그러면 얘도 교환거래죠. 수익비용은 왕따, 교환거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손익거래. 야,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라. 왕따 시키면 되겠니? 사이좋게 수익비용도 같이 끼워줘요. 자산부채 자본. 자, 얘네들이 몸무게가 좀 나가는 것 같아. 둘만 탔는데도 딱 기울어지지 않네. 자, 손익거래 한번 예를 볼까요? 대여금에 대한 이자 3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대여금 뭐예요? 차입금의 반대죠.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 받아야죠. 자, 3만 원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어요. 일단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증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 수익이라고 그러죠. 수익이 발생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이 발생, 어떤 수익이냐면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3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봐요. 자산 증가 수익 발생. 사이좋게 지내네. 손익 거래가 됩니다. 양쪽 다 수익 비용이 있어야? 아니에요. 아까 이렇게 시소 봤잖아요. 어느 한쪽에 수익 또는 비용이 섞여 있고 사이좋게 자산부채 자본이랑 놀고 있으면 그거는 손익거래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종업원 급여 7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급여 비용입니다. 비용이 발생했어요. 비용이 발생 차변입니다. 자,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 차변에 기록하고요.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그럼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지급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산이 감소,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7만 원. 자, 비용하고 자산 감소 서로가 연결이 됐으니까 어느 한쪽이 수익 또는 비용, 손익거래. 자,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혼합거래입니다. 혼합거래는 손익거래와 교환거래가 동시에 두 가지가 다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자산부채자본, 자산부채자본, 얘는 교환거래예요. 근데 자산부채자본의 수익비용, 얘는 손익거래입니다. 손익거래와 교환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면 혼합거래라 그럽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기나 볼까요? 단기 대여금 10만 원과 그 이자 3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이 총 얼마 들어온 거예요? 13만 원. 10만 원과 이자 3만 원 포함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어느 쪽? 차변. 자, 여기 하나 생기겠죠? 현금 13만 원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여금도 돌려받은 거예요. 단기 대여금 돈 빌려주고 돌려받았습니다. 단기 대여금은 자산부채 자본 중에 자산이죠. 자산이 돌려받았으니까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니까 이제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없어지죠. 자, 돈 돌려받았는데 또 돈 달라고 그랬다가는 한 대 맞는 수가 있습니다. 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이제는 소멸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산 감소가 되겠죠. 자, 자산 감소,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 이젠 장부에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 이자 받은 거 3만 원. 이건 이자 받았으니까 수익이에요. 수익이 발생. 자, 여기 해당이 되죠.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 예, 수익이 발생 대변에. 그래서 차변에 13만 원, 대변에 10만 원, 3만 원 해서 두 개 합치면 13만 원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보면 손익거래, 요렇게 보면 교환거래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혼합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몇 가지를 해서 반복해야 머릿속에 쏙 들어가겠죠? 자, 42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 서울 상사의 다음 거래의 결합 관계와 거래의 종류를 표시해보자. 자,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1번, 상품 8만 원 외상으로 매입하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죠. 차변에 기록해야죠. 자산이 증가, 어떤 자산? 상품. 그 다음 외상으로 사왔어요. 외상 매입금 있죠. 외상 매입금 부채죠. 부채가 증가합니다.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거래의 종류 자산 증가와 부채의 증가, 수익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교환 거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현금 20만 원을 거래은행에서 차입
수입하다, 빌려오다, 차입금. 그러면 자, 현금이 일단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돈을 빌려왔으니까. 현금은 자산이고 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 증가. 자산 증가, 현금이나 자산 증가 20만 원. 대신에 은행에 갚아야 될 빚이 생긴 거죠. 차입금. 자,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입니다.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수익 비용이 없으니까 이것도 교환 거래가 되겠죠. 자, 그다음 3번 문제. 차입금, 아까 뭐 돈 빌려왔었죠. 차입금에 대한 이자 10,000원을 현금으로 갚았어요. 지급한 거죠. 차입금을 갚은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여기에 해당이 되죠. 대변. 자, 한쪽에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손익거래에 해당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이건 잘 봐야 됩니다. 원가 5만 원짜리의 상품을 8만 원에, 그러면 3만 원 이익을 붙인 거죠.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와요. 얼마? 8만 원. 현금이란 자산 증가, 차변. 예. 차변, 현금이란 자산 증가. 그 다음 상품 5만 원짜리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는 대변. 이렇게 해주고요. 5만 원짜리 8만 원에 팔아서 3만 원 이익 받습니다. 상품을 팔아서 이익 본다. 상품 매출 이익 수익입니다. 3만 원 수익이 발생.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해요. 매출액 이렇게 적는 데도 있고요. 상품 매출 이익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뒤에 가면 요거 다 나눠서 할 거예요. 자, 수익이 발생이니까 대변. 그러면 요렇게 보면 교환거래인데 요렇게 보면 손익거래예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니까 혼합거래. 자, 5번 문제. 자, 종업원 급여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자, 급여 비용입니다. 비용이 발생 차변이죠.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어요. 현금이란 자산 감소. 자, 그러면 한쪽에 비용이 있으니까 손익거래가 되겠죠. 자, 됐고요. 자, 6번 문제. 현금 10만 원을 거래은행에 당좌예금하다. 아직 이거 자세히 안 배웠지만 보통 예금 앞에서 배웠죠. 자, 그것처럼 당좌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당좌 수표 발행하는 통장이 있는데 그냥 보통 예금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가서 이제 한 몇 시간 있다 배울 겁니다. 현금 10만 원을 거래은행에 당좌예금 했어요. 현금을 은행 통장에 넣으면 주머니에 있던 현금은 사라집니다. 이건 자산이 감소고요. 현금이나 자산 감소. 대신에 보통 예금처럼 통장에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당좌예금이나 보통 예금이나 다 자산입니다. 통장에는 돈이 늘어나죠. 자산이 증가. 어떤 당좌예금 통장에 자산이 10만 원 증가. 자, 수익 비용 없으니까 교환 거래가 되겠죠. 자, 이래서 다 됐고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기만 하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43페이지에 확인학습 8번 문제 있습니다. 자, 지금 동영상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추고요. 요거 가지고 그 밑에 표가 있습니다. 거래의 결합관계, 거래의 종류. 예. 자, 요런 식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답을 보여줘 버렸네. 자, 요거 한번 여러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보다 틀릴 수 있어요. 당연해요.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제가 추가로 한번 설명하면 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시고요. 자, 10분 지났습니다. 보실까요? 자, 우선 1번 문제 보면 현금 12만 원을 3개월간 대여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현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대여해주면 그걸 뭐라 그래요? 3개월간 대여해줬다. 단기, 1년 이내니까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이란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왼쪽 차변에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갔어요.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수익 비용 없죠? 그러면 교환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업무용 컴퓨터 3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자, 이 문제 함정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입니다. 비품, 컴퓨터를 사왔으니까 비품이라는 자산 증가. 이렇게 적고요. 근데 외상으로 사온 거예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겠네 하면 땡. 이거 업무용으로 사용할 거지 판매용으로 사온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이 아닌 거 사왔을 때 돈을 나중에 갚기로 하기로 하다면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뭐가 있었죠? 그렇죠. 미지급금.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수익 비용 없으니까 교환 거래인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단기 대여금 이자 10,000원 현금으로 받았어요. 현금이나 자산이 들어와요. 자산 증가, 현금. 대신에 단기 대여금 이자를 현금으로 받은 겁니다. 이자를 받은 거예요. 돈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수익 발생, 그러니까 대변에 기록한 거죠. 자, 한쪽에 수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뭐 손익거래. 자, 그 다음 네 번째. 원가 7만 원이 상품을 1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 현금으로 받다. 3만 원 이익 받죠. 상품 매출 이익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돈 10만 원 들어왔어요. 현금이란 자산 증가니까 왼쪽 차변에 기록하고요. 대변에 상품 7만 원짜리 상품이 나갔습니다. 자산 감소. 대변에 기록하고 3만 원 이익 보고 팔았어요. 상품 매출 이익. 수익이 발생이죠. 자, 수익 발생 대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만 보면 교환 거래. 근데 요렇게 보면 이 10만 원 중에 3만 원 쪼개서 요렇게 연결해서 보면 수익이 손익거래입니다. 교환거래, 손익거래 동시에 발생했으니까 혼합거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전기요금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전기요금 뭘로? 계정 과목 이름을 그렇죠. 수도광열비라는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변에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 현금이 나갔어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자산 감소는 대변 오른쪽에 현금 2만 원, 자산이 감소. 자, 수익 비용이 하나 있어요. 한쪽에. 그러면 손익거래. 자, 아시겠죠? 6번. 단기 대여금 12만 원과 이자 5만 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금 총 17만 원이 들어왔어요. 17만 원 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 근데 이 17만 원 중에 12만 원은 대여금을 회수한 겁니다. 돈 빌려준 거. 그럼 대여금이 이제 장부에서 없어져야죠. 대여금이란 자산이 감소. 12만 원. 그 다음 이자 5만 원 받았어요. 이자 수익. 수익이 발생. 그러면 대변이죠. 그것도. 그래서 자, 요렇게 보면 교환거래, 요렇게 보면 손익거래. 두 개 합쳐서 혼합거래. 자, 이제 좀 아시겠어요? 요거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반복 연습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단골로 출제합니다. 이번 중간고사 5월 말 아마 봐야 될 모양인데 요거 나올 확률 최소 50%. 거래의 이중성, 대차 평균의 원리. 요거 시험 내기 딱이에요. 자, 거래 이중성, 뭐 양면성 그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상품 8만 원을 외상으로 사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품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기록하죠. 대변에는 외상으로 샀으면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은 부채예요. 부채가 증가합니다. 자, 거래 이중성이다 하는 거는 복식부기는 반드시 차변, 대변 양쪽 다 기록을 해야 되고요. 차변만 기록하는 거래는 절대 없습니다. 아까 거래의 8요소에 맞추면. 그리고 중요한 거. 얘와 얘 금액이
이렇게 저울 쟀을 때 똑같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은 8만 원, 어느 한쪽은 3만 원 잡으면 그건 무조건 장부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나중에 전산회계 프로그램 해보면 밑에 대차 차익, 차변 대변 금액 틀렸어 이 바보야 그 명령 뜹니다. 바보야는 실제 나타나지 않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 거래의 이중성이라 그럽니다. 심지어 8만 원 중에 만약에 4만 원은 현금 나머지 외상 이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현금이 4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 4만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래 이중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두 개 합쳐서 동시에 발생한 거래에서는 두 개 합치면 8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 이중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거래 이중성이고요. 그 다음 대차 평균이 원리는 또 뭐예요? 거래 이중성이 거래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 1년이면 수천, 수만 건이 생깁니다. 거래 이중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반복이 되면 1년 딱 지났을 때 그 차변, 대변, 합계 금액이 이것도 일치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 대변과 차변 합계액도 일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거래 이중성 하나의 거래의 차변 대변 금액은 일치해야 된다. 거래 이중성 하나. 대차 평균의 원리 그 합계액도 일치돼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건. 자, 그게 대차 평균의 원리.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고요. 이제 거래는 이 정도면 됐고 계정입니다. 앞에서 미리 제가 설명드렸죠. 사람의 이름처럼 회계도 요거는 뭘로 하자, 요거는 뭘로 하자 이름을 정해놨다고. 그 이름이 자, 이걸 각각 구분하는 과정을 계정이라 하고요. 각각의 이름을 계정 과목 그럽니다. 자, 컴퓨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거, 판매용이 아닌, 판매용이면 이건 상품이에요. 자, 비품, 차량 운반구, 수도강 열비, 이렇게 막 정해놨죠? 자, 그래서 계정을 보면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이렇게 합니다. 자산, 현금 뭐 이런 게 쭉 있었죠. 부채, 차입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자본은 현재로는 자본금 하나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수익 계정, 비용은 비용 계정. 자, 요게 시험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아까 지금까지 예전 문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나오고요. 요렇게 계정은 분류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제는 안 합니다. 한 40년 전 막 요때는 요 장부를 팔았어요. 문방구에.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 적었어요. 30cm 자 빨간 펜 가지고 두 줄 긋고, 저도 요거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부는 뭐 표준식 뭐 있고, 그 다음에 잔액식 있고, T자 계정, 이거는 학습용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최근 며칠 사이 찍은 강의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 올라갑니다. 요거 분계 들어갈 거고요. 자, 미리 한번 쭉 봐두시고 저랑 같이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집에서만 있어서 답답하겠지만 오히려 여기에 신경을 써서 좀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굉장히 내신 성적이라든가 도움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